안녕하세요. 독일 문학입니다. 오늘은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를 10분 요약해 보겠습니다. 카타리나 블룸은 차이퉁의 기자를 권총으로 살해합니다. 그리고 경찰에 찾아가 자수합니다. 7시간이나 생각해 보았지만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고요. 카타리나 블룸은 누구이며 왜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녀는 이혼한 후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차가운 인상이지만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사건은 나흘 전 수요일에 시작되었습니다. 파티에 참여한 그녀는 마음에 드는 남성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평소 성실하고 뻣뻣한 그녀에게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은행 강도인 루트비 괴텐이었습니다. 경찰은 카타리나 집으로 간 괴텐을 뒤쫓고 집을 포위합니다. 그들은 괴텐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괴텐은 없고 카타리나만 있었습니다. 경찰이 왔는데도 태어나다니 카타리나는 경찰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결국 카타리나는 신문을 받으러 가게 되고 그 모습을 잡지 차이퉁의 기자 쇠너가 찍어 기사로 냅니다. 카타리나의 꼼꼼한 성격 때문에 신문이 길어진 사이 아파트의 주민들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들의 신문에서 새로운 진술이 나옵니다. 상류층으로 보이는 40대의 신사와 젊은 건달이 종종 그녀의 집을 찾았다. 경찰은 진술 속 남자가 괴텐이라 믿고 그녀를 밀어붙입니다. 그녀와 괴텐이 2년 동안 알고 지낸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같은 날 카타리나의 고용주 블로리나 부부는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차이퉁의 기자가 찾아와 카타리나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녀가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인가요? 부부는 화가 나서 그녀는 영리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대답합니다. 그 뜻은 그녀는 범죄를 저지를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요일 아침 차이퉁의 일면은 카타리나에 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편향된 기사를 실은 차이퉁은 블로리나 부부의 말을 차용합니다. 영리하고 이성적이다라는 말을 얼음처럼 차갑고 계산적이다로 바꿔서요. 결국 그녀가 범죄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라고 결론을 만듭니다. 또한 그녀의 아파트에 관한 의혹도 제시합니다. 차이퉁을 본 블로리나 부부는 카타리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고 걱정이 된 부부는 결국 휴가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온 블로리나 부부는 바닥에 널브러진 잡지 차이퉁을 줍습니다. 여전히 카타리나가 일면이었고 내용은 한층 더 자극적이었습니다. 차이퉁은 카타리나의 전 남편을 취재했습니다. 그녀와 그가 이혼한 이유는 그녀에게 다정하게 굴지 않아서였지만 차이퉁과 전 남편은 은행 강도의 사랑에 취해 우직하고 소박한 남편을 버린 악녀로 만들어버립니다. 또한 카타리나의 전 고용주인 교사 부부에게 인터뷰한 내용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기사에 싣습니다. 카타리나는 독일 전역에서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차이퉁은 블룸을 도와주는 블로리나 부부에 대해서도 기사를 씁니다. 이 기사 또한 당연히 근거가 없는 거짓이었습니다. 이런 기사가 주목받자 블로리나 부부는 직장에서 해고됩니다. 차이퉁은 그들의 해고 사실도 기사로 내어 조롱합니다. 이와 같이 블로리나 부부의 고급 승용차를 조롱하면서요. 그러는 동안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값비싼 반지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그것을 괴텐가였고 카타리나는 명확한 대답을 주지 않습니다. 차이퉁은 그것 또한 기사로 내며 블룸과 괴텐이 오랜 연인이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반지는 블로리나의 친구, 잘나가는 보수파 정치인이 일방적으로 치근덕거리며 줬던 선물입니다. 그 정치인은 사실이 밝혀지자 차이퉁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차이퉁은 이런 기사를 싣습니다. 그 근거는 블룸의 기사가 실린 초반부터 주장된 블룸의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다라는 소문에서 왔습니다. 블로리나 변호사는 그 주장을 한 신부를 찾아가 캐묻습니다. 신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가 공산주의자라는 냄새를 맡았다. 냄새라는 근거는 말이 되지 않으며 차이퉁은 그걸 알면서도 기사에 쓴 것입니다. 아버지를 비롯해 블룸의 가족은 차이퉁의 가십거리로 실립니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오빠와
아버지의 사진은 물론이고 병원에 있는 어머니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숨집니다. 또한 카타리나는 수많은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의 대부분은 성희롱성 협박 편지였으며 이웃이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블러리나는 결국 혐의를 벗게 되지만 고통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왜곡 기사를 쓴 테트게스를 만납니다. 그는 그녀에 대한 미안함을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블룸을 우습게 여기고 희롱합니다. 화가 난 블룸은 권총으로 그를 쏘아 죽이고 자수를 합니다. 결국 카타리나는 살인 혐의로 복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괴텐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됩니다. 괴텐은 은행 강도가 아니라 군 금고를 약탈한 범죄자였습니다. 블룸과 블룸의 주변 사람 모두 비극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재입니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물리적인 폭력이 아닌 언론의 폭력을 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야기 도입부에 쓰인 모토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자유롭게 꾸며낸 것이다. 저널리즘의 실제 묘사 중 빌트지와 유사점이 있다 해도 그것은 의도한 바도 우연의 산물도 아닌 그저 불가피할 일일 뿐이다. 차이퉁이 빌트지를 모티브로 삼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트지가 무엇일까요? 빌트지는 유럽 전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일간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신문과는 다릅니다. 누드 사진으로 시선을 끌고 가십으로 뒤덮인 뉴스입니다. 그래서 60년대 초반부터 지식인들은 빌트지를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작가 하인리히 벨은 왜 빌트지를 언급했을까요? 물론 지식인으로서 사명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악연도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6.8운동 때의 테러리즘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8운동 시위의 참여자가 경찰에 의해 사망하며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언론은 화난 시위자들을 폭도로 몰아가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 지방에서 은행 강도 사건으로 한 시민이 사망합니다. 빌트지는 증거도 없이 강도 사건이 6.8운동 학생들의 소행이라 단정짓습니다. 하인리히 벨은 빌트지의 보도 방식을 비판했고 빌트지는 하인리히 벨을 범죄자의 지지자라며 비판합니다. 또한 교수 페터 브리크너는 은행 강도들에게 숙식을 제공했다며 빌트지의 비판을 받고 교수직에서 쫓겨납니다. 후에 죄가 없다는 사실이 인정되었지만 그의 고통은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완전한 가상이 아닌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인리히 벨은 소설이 아닌 이야기라고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인리히 벨은 소설 후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목과 부제, 그리고 모토, 얼핏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이 세 가지가 이 이야기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이것들이 이미 이 소설의 해석이나 다름없다. 하인리히 벨의 후기를 유의해서 한 번 더 책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를 다룬 소설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였습니다.